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 힘차고 즐겁게 보내셨나요? 제가 뭐 하나 알아온 게 있는데요. 벼락 맞을 확률은요 600만 분의 1, 그리고 로또를 맞을 확률은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이 태어날 확률은요 3억만 분의 1이라는 아주 확률적으로도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로또 맞을 확률보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확률이 더 낮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이고요. 세상에 나는 그 순간부터가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치 있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오늘은 건강 정보로 함께합니다.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기온이 올라가면 옷은 당연히 얇아지겠죠. 네, 그렇다 보면 당연히 다이어트 바람이 거세게 불 수밖에 없는데요. 주사나 약을 이용하는 다이어트, 그리고 원푸드 다이어트 등 다양한 방법들의 다이어트가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음식 재료만 조금만 바꿔도 효과가 있다는 저인슐린 다이어트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비만을 예방한다는 것이요. 이 과학적인 이론에 근거를 하긴 했지만 탄수화물 외에도 비만에 영향을 주는 지방, 그리고 단백질 등 간과하고 이 다이어트의 기준이 되는 혈당 수치가 측정자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요,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다이어트 중에서 저인슐린 다이어트를 알려드리지만 만약 본인의 체질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더 건강한 다이어트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만은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칼로리가 많고요. 소비하는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남은 칼로리가 지방으로 바뀌어서 지방 조직에 축적이 됩니다. 따라서 비만, 즉 과체중이나 복부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예방하기 위해서 칼로리를 적절히 조절하는 그런 다이어트가 필요한데요.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이 등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음식에서 얻는 칼로리와 활동으로 인한 칼로리 소비 사이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사실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식사를 하면 음식물 속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소가 침과 위액, 담즙과 췌액, 그리고 장액 등에 함유된 소화효소에 의해서 소화되고 또 흡수가 되죠.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중에 전분을 예로 들면요. 장에서 소화효소에 의해서 메가당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된 후에 문맥이라고 부르는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간이 포도당을 일단 저장하거나 혈액에 방출해서 뇌와 근육 등에 있는 세포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작용에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흡수한 포도당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 글리코겐으로 만들어서 간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혈액 중에 포도당이 부족한 경우에는 췌장에서 글루카곤 등의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간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양은요 100g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혈중 포도당이 이 양을 초과하게 될 경우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이 아닌 지방으로 변환을 시켜서 지방 조직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즉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체지방이 증가하고 비만이 되기 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 등 우리나라에서도요, 저인슐린 다이어트라는 부르는 방법에 또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연구자에 따르면 애트킨스식 다이어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물을 먹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이 혈당 지수란 어떤 음식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상승하는 정도와 또 기준 식품을 먹은 후에 혈당량 상승 정도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기준 식품으로 미국과 유럽은 식빵을 사용하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포도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인슐린 다이어트의 원리는요, 혈당 지수, 이 GI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서 인슐린 분비량이 많아져서 포도당을 지방으로 시켜서 저장하는 것 또한 촉진되기 때문에 비만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맞기 때문에 당연히 인슐린의 분비 또한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네, 그 결과 포도당이 지방으로 변화돼서 저장하는 확률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방법으로 비만을 예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더욱 연구와 또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은 일반적으로 혈당 지수가 높은 편이고요.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은 식품들은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그러나 이 혈당 지수가 낮다고 해서 지방이 많은 식품을 먹으면 칼로리 섭취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만으로 결국에는 연결이 됩니다.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된다는 건 거짓이 아니겠죠. 네, 둘째, 각 식품에 대한 혈당 지수가 국내외에서 조사 발표되고 있지만 그 수치가 조사자에 따라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수치를 믿어야 좋을지 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네, 같은 식품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품종이 다르고 또 영양 성분의 조성이 달라지고요, 또 곱게 으깬다거나 오래 삶는 등의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이 향상이 되거나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혈당 지수 측정치가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인데요. 또 이 식이섬유와 단백질, 지방, 유기산 등과 함께 섭취하게 될 경우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가 지연되기 때문에 혈당 지수 측정이 낮아지고요. 음식의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가 발표한 식품의 혈당 지수는 어디까지나 개략적인 수치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통 혈당 지수가 60 이하인 식품을 저혈당 지수 식품이라고 부르고요. 단백질이나 지방 식품을 칼로리 과잉이 아닌 범위 내에서만 섭취를 한다면 저혈당 지수 식품을 섭취하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은 억제가 됩니다. 당연히 인슐린 분비가 감소가 되고 글루카곤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이 글루카곤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당치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포의 지방을 분해해서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혈액을 방출함으로써 지방 축적을 감소시켜서 다이어트에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인슐린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섣불리 이렇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식사량과 운동으로 다이어트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암 발병률 중에서 1, 2위를 다투는 암이 바로 위암입니다. 다행히 수술 성공률도 높고요. 선진국에서는 소득 증가와 함께 발병률이 크게 감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국의 위암 발생이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이 증가하고 선진국 수준이 됐음에도 여전히 한국인의 위암 발병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위암 발생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식생활 습관입니다. 위암 발생률을 높이는 또 예방하는 식생활 습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위암 수술 후 식사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이란 신체에 생기는 악성 신생물 또는 종양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세포는 기존의 세포가 분열하면서 생성이 되고 그 과정에서 유전자에 의해서 엄격하게 조절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조절 능력을 잃게 되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암성을 가진 식품 첨가물, 그리고 화학 첨가물, 바이러스와 담배, 스트레스 등을 그
원인으로 가장 크게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위암의 원인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천적, 유전적 요인보다 후천적, 외부적 요인이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식생활 습관이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위암의 위험 요소인 것으로 젓갈 등 염장식품과 소시지, 베이컨 등의 훈제식품, 불에 탄 고기, 짠 음식, 뜨거운 음식, 알코올, 또 방부제성 성분의 하나인 아질산염, 그리고 각종 식품 첨가물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위암을 예방 또 억제하기 위해서는요, 이거 위에서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위험 요소를 멀리 하시고요. 그리고 생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나 또 육류, 그리고 과일 등을 지속적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과 파, 양파 등 알리움 속의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네, 위암의 주요 증상을 살펴보면요. 상복부 불쾌감과 동통을 비롯한 식사 후의 소화 불량, 그리고 식후의 팽만감과 식욕 부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위염이나 십이지장 궤양, 위궤양 등의 증세와 비슷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 참 많은데요. 위의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전문의의 검진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위암은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위를 절제함으로써 암세포 제거에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기 위암의 경우 거의 완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개인차가 있지만 수술 후에 2에서 3개월 정도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소화가 약해지고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이 장으로 빨리 내려가 구토와 복통, 그리고 현기증과 혼수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위액 외에도 여러 가지 소화액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식이요법 원칙을 지키면 좋다고 하는데요. 네, 보통 사람과 같이 그렇게 지키다 보면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위 수술 후의 식이요법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죽을 섭취하게 되면 반찬을 으깨거나 잘게 잘라 먹는 것이 좋은데요. 반찬도 큰 덩어리가 없도록 으깨거나 작게 잘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입에 조금씩 먹고 충분히 씹어서 삼키는 것이 좋고요. 과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한 끼를 30분 이상 천천히 먹고 식후 최소 30분간은 눕지 않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하루 6회 정도로 나누어서 식사를 하시고요. 의사와 상담 후에 적응 정도에 따라 식사 횟수를 줄여나가면 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빠른 회복과 체중 회복을 위해서 주의를 요하는 것인데요. 제한식품 외에는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은 없지만요. 짜고 매운 음식, 그리고 지나치게 단 음식, 술이나 커피, 탄산음료 등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음식은요. 평소 소화가 잘 되던 음식은 되지 않던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국물 요리의 경우는 국물 그 자체가 영양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용량이 줄어든 위에 부담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좋고요. 위 수술 직후에 섬유소가 많은 음식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하지만 소화 기능을 보면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는 시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위 절제 수술 후에 허용 식품도 있는데요. 어떤 식품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곡류에는요. 식빵과 모닝롤 그리고 크래커 등이 있는데요. 주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몇 끼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미와 정제된 밀 등 식이섬유가 많지 않은 곡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채소류입니다. 매일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양상추와 상추, 그리고 시금치와 토마토, 무 등이 좋은데요. 몸에 수적인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량씩 매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채소 위주로 먹으면서 당근과 호박, 가지는 껍질을 벗기고 조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과일류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과일에는 사과와 바나나 그리고 망고와 무가당 과일 주스가 좋다고 합니다. 네,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비타민과 무게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량씩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부드러운 과육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갈거나 잘게 썰거나 익힌 것은 더욱 좋다고 하죠.
네, 다음은 육류와 난류입니다. 살과 피를 만드는 재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의 주 공급원이기 때문에 수술 후 그 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부드럽고 기름이 적은 부위를 골라서 껍질을 벗기고 몇 끼 충분하게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외에는요, 철분과 칼슘이 부족하기 쉽기 때문에 우유와 치즈, 그리고 요구르트와 뼈째 먹는 생선 등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쇠고기와 시금치 등 철분이 많은 그런 식품들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요, 위절제 수술 후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또는 제한되는 식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곡류인데요. 건조된 콩류와 팝콘, 그리고 옥수수, 그리고 현미수수 팥보리와 같은 잡곡입니다. 빵, 과자 등은 간식으로 먹는 것이 가능하지만 너무 단 것은 피하고요. 수술 직후에는 식이섬유가 많은 잡곡류와 정제되지 않은 곡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채소류인데요. 도라지와 더덕, 그리고 우엉과 죽순, 취나물, 건 고추잎, 그리고 무말랭이, 곤약은 피하도록 합니다. 섬유질이 특별히 많은 채소나 건조한 채소, 그리고 곤약 등은 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추나 콩나물 등은 질기고 긴 채소는 간혹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먹을 경우에는 잘게 다져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파와 양배추, 콜리플라워 등은 가스를 생성하는 채소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과일류인데요. 과일에는 당분이 농축된 말린 과일, 그리고 당분이 첨가된 과일 주스나 통조림 과일 등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일에는 건포도와 곶감, 그리고 감, 통조림 과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육류와 난류인데요. 질긴 부위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훈제 식품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말린 어육류, 사태 등 결체 조직이 많은 질긴 부위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요. 훈제 식품도 좋지 않기 때문에 햄과 소시지, 그리고 베이컨과 육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기타 다른 식품으로는 고춧가루와 후춧가루, 겨자 등 자극적인 향신료와 초콜릿과 사탕 케이크 등 지나치게 단 간식, 그리고 설탕이나 꿀 등 단순당이 포함된 음료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암을 예방하고 또 위절제 수술 후의 음식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적인 사심이 많이 들어간 그런 맛집 준비했습니다. 바로 담백한 언어가 가는 힘처럼 단단한 뚝심이 느껴지는 빵인데요. 바로 시장한 배를 채워주는 믿음직한 고수의 식빵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라팡이라는 곳인데요. 프랑스어로 라팡은 토끼를 의미합니다. 이 앙증맞은 발음처럼 라팡의 식빵은 등 부분이 꼭 궁디 팡팡해주고 싶은 토실토실한 이 토끼의 엉덩이처럼 생겼다고 하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눈에 확 띄게 화려한 레시피로 빵을 굽진 않지만 손수 배양한 건포도와 사과 액종에 천연 발효종을 반죽에 더해서 다른 식빵에 비해 풍미와 소화력이 몇 배나 뛰어나다고 합니다. 길을 걷다가 자연스럽게 눈에 띄게 들어오게 되는 이 아기자기한 카페 스타일의 인테리어는 전형적인 빵집 모습 같지 않아서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기가 많은 건빵 식빵, 그리고 아이들이 열광하는 것은 바로 초콜릿과 치즈로 속이 터질 것처럼 채워져 있는 초코크림 식빵이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식빵 몬스터입니다. 이 식빵 몬스터의 식빵은요, 하루 내내 꾸준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인근 홍익대 학생들의 일용할 양식이자 간식으로 입소문을 타면서요,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도 참 많이 늘었는데요. 흔히 간단하게 생긴 그런 모습 덕분에 식빵 제조 과정 또한 손쉬울 거라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반복과 또 발효에 따라서 식빵 맛도 모양도 제멋대로 바뀌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영업 비밀이라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반죽을 할 때는 100%
버터만 넣어서 한층 고소함이 배가시키는 것이 바로 식빵몬스터의 비법인 듯한데요. 식빵의 종류는 총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갓 나온 따뜻한 식빵을 바로 그 자리에서 뜯어 먹어야 이 맛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3번째는 미소식빵입니다. 네, 정관가는 이름의 식빵집은요, 근처 오군수제 고로케와 더불어서 연남동 일대에 뜨거운 빵의 열기로 잠식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곳은 식빵의 모양이 투박하지만 엄마가 집에서 만들어주는 것처럼 정성 어린 손길이 느껴지는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곳인데요. 맛도 꼭 집에서 먹는 식빵처럼 담백하게 그지없습니다. 아무래도 매콤하고 또 단맛에 길들여져 있는 젊은 층보다 밥 냄새나 구수한 맛을 사랑하는 4050 중장년층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독특하게도 빵의 반죽에는 찹쌀과 식이유황 그리고 식이섬유를 넣고 있는데요. 그 덕에 식빵의 감칠맛은 남다르다고 합니다. 네, 먹은 양만큼 잘라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보송보송하게 먹기를 강추한다고 합니다. 다음 4번째는 밀크인데요. 앙증맞은 이 깍두기 모양으로 잘 알려진 밀크의 식빵. 종종 식빵의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실망감을 표시하는 이들도 많지만 막상 빵의 단면을 보고 난 뒤에는 빈틈없이 또 단단한 성김에 반해서 또 계속 찾게 되는 그런 식빵이라고 전해집니다. 네, 버터와 물을 제외하고 온전히 우유만 넣어서 반죽을 치댄 뒤에 하루 동안 저온 숙성시킨 다음에 식감이 쫀득쫀득 살아있는 그런 식빵인데요. 플레인과 크림치즈 그리고 초코, 씨앗, 호미 식빵 등 모두 합쳐서 8가지 종류로 무의식 중에 자꾸 손이 갈 정도의 중독성이 있는 식빵이라고 합니다. 직접 잎차를 내려 만든 밀크티를 식빵과 곁들여 먹으면요, 이보다 더 달콤한 오후 간식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다음 5번째는 밀입니다. 식빵을 말하자면 우리나라 식사빵과 같은데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치아바타 그리고 바게트와 같은 유럽식 건강빵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셈입니다. 밀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서촌의 정치를 고스란히 닮은 그런 빵인데요. 식빵과 건강빵을 함께 파는 아지트 같은 장소입니다. 잡곡과 초코 브리오슈 단 2가지 식빵만 팔지만 진열대에 내놓기가 무섭기에 동인하게 일수인데요. 참고로 이 부드러운 식빵은 사과와 치즈를 토핑해서 딱딱한 식빵은 토마토와 치즈,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소스를 곁들여 먹으며 샌드위치 가게의 메뉴만큼 근사한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빵 가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현대증권에서 추천한 영원무역인데요. 해외 현지 공장을 보유한 OEM 대표 기업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이 환율 효과 등을 바탕으로 실적 모멘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추가 지분을 취득한 스위스 자전거 업체 스캇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향후 아시아 자전거의 리테일 시장에 진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노스페이스와 나이키 등 세계의 유명 바이어들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그리고 중국과 엘살바도르에 소재한 현지 법인 공장에서 아웃도어와 또 스포츠 의류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과 수출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이 백팩과 신발 제품 역시 OEM 방식으로 수주를 받아서 생산 수출하고 있고요. 내수 시장에서도 자가 브랜드로서 아웃도어와 또 스포츠 의류를 영원 프라자 매장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은요, 현대증권에서 추천한 영원무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광고인 듯 광고 아닌 광고 같은 그런 스턴트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화려한 액션으로 채워진 이 영상은요, 알사의 데오드란트 광고라고 합니다. 액션 영화를 볼 때 한 번씩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광고를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참 돋보이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롭게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건데요. 보통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쉬고 오면 월요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참 많으시죠? 하지만 힘내셔서 일주일 한 주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